북동부 지역의 폭풍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통째로 뽑히거나 댐이 범람해 홍수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학교에서 학생의 성별을 변경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을 금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당국이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을 높인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만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금값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시카고 지역이 강력한 폭풍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토네이도 여파로 가로수가 통째로 뽑혔고 댐에 물이 넘치면서 홍수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폭풍우를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가 시카고 지역을 덮쳤습니다. 돌풍에 놀란 시민들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We kind of heard a gust of wind that came up quick and my uncle decided that we all go in the basement, and as we went in the basement we heard the big thump and the tree fall on the house. 넘어진 가로수는 가정집 지붕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I mean, I've never seen that before. Like a tree just came out of the whole root came out of the ground. 재난 당국은 사태 수습을 위해 크레인까지 동원했지만 복구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노이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는 천둥과 강한 빗줄기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8시간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로 5인치에서 7인치 사이에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슈빌 지역에서는 댐이 범람하면서 침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범람한 물로 11마일 구간의 도로가 침수됐고 주차된 차량도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북동부를 덮친 이번 폭풍으로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주 수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인디애나주 시더레이크에서는 올해 44살의 여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학교에서 학생의 성별을 변경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을 금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언제 누구에게 커밍아웃할지 선택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 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다. 모든 부모와 가족들은 커밍아웃을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임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지원해야 한다. 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내용입니다. 법안이 즉시 발효됨에 따라 이제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성별 변경이나 성 전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언제든지 부모 동의 없이 학생들이 성 전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앞서 주내 교육부들이 자체적으로 자녀의 성 정체성 변경 시 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의회가 자발적인 교육 정책을 법으로 막은 것인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This is about human dignity, and I just ask for all members of this institution, all that are listening, to have empathy and thinking about the experience that I've shared as a 7-year-old, knowing that my mother told me that she would disown me. Are there bad parents? Absolutely. Bu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arents do love and care for their kids. When a child is going through this, it's a very difficult and emotional time and complicated time, and we believe that their parents should be there to guide them and help them, and we do not believe that the government, the schools, have any authority to withhold information from parents. 자녀 성 정체성과 관련한 찬반 논쟁은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기 성 정체성과 결정권이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성소수자 옹호 측은 외부의 개입이나 차별, 편견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학부모나 교계 측은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의 관리 책임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성소수자 의원들 모임인 LGBTQ 코커스 의원들이 주도의 법안을 만들고 민주당 의원 61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16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한인 학부모들과 교계, 보수 성향 주민들을 중심으로 부모 동의 없이 성호르몬 주사를 맞게 하거나 성전환 운동선수가 여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 등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11월 선거에 상정하려는 운동이 펼쳐졌지만 서명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 당국이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을 높인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지난 주말 경호 수준이 상향된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당국이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경호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ntelligence from a human source that indicated that the Iranians were plotting to try to kill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백악관도 트럼프 재임 당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졌다며 복수를 원하는 이란의 욕망에서 비롯된 위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총격범 크룩스는 현재까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적대국으로부터의 암살 위협에 따른 경호 강화에도 어떻게 20세 청년이 전직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었는지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이후에도 연일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첫날 귀에 붕대를 댄 채 현장에 등장해 공화당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와도 만남을 가진 가운데 소셜미디어에서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표를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케네디 후보에게 일명 러브콜을 보냅니다. I would love you to do so, and I think it'll be so good for you and so big for you. 케네디 후보가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대회장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흘 만에 다시 공개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바다 유세에서 이번 대선의 모든 것을 걸었다며 단호한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과열과 대립을 경계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를 멈춰선 안 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정책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또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규탄하며 정치폭력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통합이라고 규정한 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거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를 비롯해 1.6 의회 폭동, 유벨디 총격 사건 등을 만연한 폭력의 사례라고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재임 시절 흑인을 위한 오바마 케어를 중단하고 부자 감세를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최근 동요 기미가 보이자 이들을 다잡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 고령 우려에 따른 전방위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자신은 진실을 알고 옳고 그른지를 안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만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김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 행사가 한창이던 이슬람 사원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신도들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지난 15일 저녁 오만 수도 무스카트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오만 경찰은 테러 여부와 용의자, 사건 배경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국민 4명이 희생된 파키스탄 외무부는 비열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만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총기 난사가 발생한 사원을 주로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 대사관은 안전경보를 발령하고 하루 동안 비자 관련 면담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오만은 중동에서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꼽히는 곳으로 총기 사건은 이례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은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기념일 아슈라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뉴욕시가 미 전역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해 우려스러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미 전역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물가 타격이 큰 곳으로 꼽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뉴욕에서는 계란 12개짜리 한 판을 $1 51센트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려 336%가 급등한 $6 59센트에 사야 합니다. 베이컨 역시 2020년에는 한 팩에 $5 58센트였지만 지금은 $14를 지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병은 2020년 $2 32센트였지만 지금은 $7 32센트로 218% 급등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가 발표한 주요 도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의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과 하와이의 호놀룰루 지역 다음으로 뉴욕시의 물가가 가장 많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뉴욕시는 타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68세 존 마레키는 이제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고기를 거의 사지 않는다며 예전에는 스테이크를 종종 구매했지만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란, 우유, 과일, 빵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의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의 두 달 전 대비 인플레이션은 1.10%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요커들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하면 늘 100불이 넘게 나온다며 육류는 하나도 안 샀는데 이 정도면 이제 육류 단백질은 식탁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한숨 지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금값도 역대 최고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면서 4만 1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소형주들의 상승세도 가팔랐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대형 기술주의 오름폭이 정체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투자 대상이 대형 기술주에서 다른 주식들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엔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여러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는 지난주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면서 급격히 강화됐습니다. 두 지표를 근거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의 전달 대비 상승률이 0%에 가까울 거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9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전망은 아예 사라졌고 12월까지 두 차례 이상 인하될 거라는 전망이 97%에 가깝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I would say we didn't gain any additional confidence in the first quarter, but the three readings in the second quarter, including the one from last week, do add somewhat to confidence. 이런 영향으로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약 넉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금값은 5월 이후 다시 한번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시장의 확신이 커지면서 지난달 소비가 예상보다 탄탄했다는 지표도 물가를 자극할 거라는 우려보다는 경기가 괜찮을 거라는 기대를 키우는 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커뮤니티에 이민 사기 주의를 요구하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대규모 결혼 사기 케이스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결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광고가 나오고 있으며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사기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 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한 기록을 만들어 서류를 접수했다 적발되면 기소돼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샌디에고에서 2만에서 3만 5천 달러의 돈을 받고 영주권 신청용 가짜 결혼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이 조직을 통해 허위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거나 수속 중인 케이스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는 현지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게 될 이민자는 약 45만 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많은 수혜자가 거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약 11만 1,000명이며 그 뒤로 텍사스, 일리노이,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애리조나 등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렌지시에 있는 총포상에서 80여 정에 달하는 총기가 도난당했습니다. 오렌지시에 있는 파울러건 룸에서 지난 13일 새벽 5시 차량으로 후진해 문을 부수고 총기 매장에 진입한 절도범들이 85정의 총기를 가지고 도주했다고 업주는 밝혔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가게에 들어와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갔다며 소총과 권총을 훔쳐 도주하는데 채 2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약 7명의 남성이 이번 범죄에 연루돼 있으며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용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2인자가 우주개발 분야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이라크전에 참전했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3차례 모두 38일 동안의 임무를 완수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펜 벨로이 부국장. The Apollo mission, and that is what inspired me to want to become an astronaut. And I became a test pilot and then an astronaut. It sounds easy, it wasn't.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우주연구위원회에 참석한 멜로이 부국장은 최근 문을 연 우주개발 전담기관 우주항공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single front door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s, a single place that is orchestrating all of those arrangements. KBS와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을 우주개발 분야 핵심 동맹으로 평가했습니다. Tremendous technology capability and will be an incredible partner to NASA and all of our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in leading humanity into space. 인류를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20여 개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Asia Air Quality Initiative that we recently did with aircraft overflights to understand pollution and air quality. 멜로이 부국장은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 속에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데도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LA 메트로가 노스얼리운역에서 승차시에 물론 하차시에도 교통카드를 찍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강력 범죄가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LA 메트로 측은 지난 5월 28일부터 약 2달 가까이 하차 시에도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강력 범죄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A 메트로에 따르면 싸움과 소란, 낙서, 기물 파손, 약물 사용 등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동안 LA 교통시설에는 무임 승차를 하며 범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쿠쿠전자 미주법인이 프라임데이 세일 기간에 맞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쿠전자 미주법인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어지는 프라임데이 세일에 맞춰 인기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할인 품목에는 한인 가정에서 인기 있는 IH 압력밥솥 등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할인폭은 30%에 달합니다. 쿠쿠전자 미주법인은 LA 한인타운 등 주요 지역에 방문 서비스 접수가 가능한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부품 수급이나 수리 등 사후 관리가 편리한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만든 애플 1세대 컴퓨터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1976년 애플을 떠나며 책상에서 가져온 애플 1세대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설립자인 폴 알렌이 수집한 것으로 애플이 처음 만든 첫 개인용 PC 애플 1입니다. 이 컴퓨터는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만든 200개 PC 중 하나로 애플 1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사이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매는 8월 23일 온라인 라이브로 시작돼 9월 10일 낙찰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